예, 안희정의 돌풍이 무섭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안희정이 자신의 학생운동 경력에서 주사파 경력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고백하고 사과해라 했습니다. 근데 그는 토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예사롭게 그냥 넘기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젊었을 때 학생운동 할 수 있는 거다 했는데 학생운동도 종류가 있고 급이 있습니다. 주사파, 김일성을 추종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주사파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은 미국으로 보자면 미국 체제를 정복하려고 했던 IS 경력을 가졌던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거나 공직에 도전한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과거에 그걸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뭐 누구도 그런 걸 법에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해서는 안 될 일의 영역에 들어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희정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과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다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그가 그 주변에 돈 좀 있는 사람들 박연차부터 시작해서 강금은 무슨 권홍사 그리고 뭐 우리들 병원 등 오만 사람들한테 다 돈을 받고 대선에 삼성 30억을 비롯해서 60억이 훨씬 넘는 돈 전체 노무현 캠프가 그다 들인 대선 자금 확인된 겁니다. 확인 안 된 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절반가량을 안희정이 거두었다. 그리고 그걸로 교도소 갔다 왔다. 1년을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법과 제도의 미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치자금 위반으로 걸려서 옷을 벗거나 깜빵을 간 모든 정치인들이 다 법과 제도의 미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안희정 후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저는 뭐 안희정 후보를 특별히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안희정 후보가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RN서치 조사에 따르면요, 36.2, 안희정 19.2,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13.2, 모바일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바일 조사니까 실제로 젊은 사람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지난주보다 3.8% 올라갔다라는데요. 전 여론청 전 지역에서 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나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뭐 40%가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 문재인 안희정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이 두 사람만 합쳐도 실질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이 두 사람만 합쳐도 55%가 훌쩍 넘어가는 이 현상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론조사에서요, 심지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두 사람의 독주가 되다 보니까 뭐 바른정당 후보나 새누리당의 후보를 갖다가 별로 꼽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강경 보수가 황교안 하는 거 말고는 보수 진영도 답을 안 하거나 또 보수 진영 중에서도 될 사람 안희정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대선 결과에서 이런 정도의 고공행진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즉 전체 민주당 지지 후보 3명의 지지율이 60%가 훨씬 넘고 더 나아가서 약 안철수까지 합치면 70%가량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찍지 않은 사람조차도 지금 누가 돼야 되겠냐 하면 보수 진영은 안 찍는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답을 하면 이 자신이 실제로 찍으려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자기가 답이 없고 자기가 찍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자괴감에서 누구든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됐으면 하는 사람 내지는 1위를 가는 사람을 답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전체 샘플 속에서 야권의 샘플이 여권 그 다음에 보수 진영의 샘플보다 답하는 숫자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승세의 안희정이 문재인 대세론을 뚫을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안희정의 상승세는 안희정 자신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은 자신에 의한 요인이 3이라면 한 7 정도는 반기문의 중도 하차로 실제로 문재인의 대항마로서 반기문을 생각을 했던 온건한 보수나 또 중도 또 야권의 비문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안희정 외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항마를 삼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지들이 안희정으로 모이면서 안희정 바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충청 대망론을 상실한 충청도의 집중적인 지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희정의 어떤 이 상승세가 문재인을 갖다가 꺾을 수는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 선거인 참여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라고 한 사람 중에 중도나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유권자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좀 위태로워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해서 한 표를 던지려고 하는 유권자가 보수와 중도가 맞느냐. 중도는 34.2, 보수가 26.7, 진보는 44.4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하고 보수를 합치면 무려 60.9%가 나온다는 겁니다. 유권자들 중에는 한 3분의 1가량이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중도와 보수가 진보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지율로는 1위인 문재인 후보가 50.9, 2위인 안희정이 34.6, 3위인 이재명이 7.5%가 나왔는데 이걸로 보면 가까스로 50%를 넘길 수 있는데 실제로 오차 범위까지 하게 되면 안희정이 47.8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진보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는 65.2가 문 후보를 지지하고 보수라고 답한 유권자들은 55.7이 안희정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면 경선이 결선 투표, 2차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이 당을 기점으로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은 130만 명이고 그 이상이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야권이 아닌 비야권의 그 주자이 비야권의 유권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만 명 정도가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경선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희정 후보 측은 당 경선에 보수 중도층이 대거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니지만은 집토끼뿐만 아니라 산토끼도 잡아야 집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그런 쪽으로 민심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안희정이 문재인보다 본선 경쟁력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안희정이 되면 바른정당 지지자나 국민의당 지지자 일부 보수층까지 다 이 안희정을 갖다가 찍을 가능성이 문재인보다는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은 사람에서 또 충청도에서 또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외연 확대와 확장성이 높아 보이는 안희정이 당 예선에서 과연 문재인을 이길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조금은 문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번 민주당 경선에 이 모바일로도 투표할 수 있고 현장에 직접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그 투표하려고 시나 군이나 구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참가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뭘로 하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로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열성 지지층과 모바일에 능통한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유리할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안희정이는 핵심 지지층에서 문 후보한테 많이 밀립니다. 호남에서는 여전히 이 문 후보한테도 많이 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한테도 문 후보한테 많이 지지고 있습니다. 또 20, 30대에서도 많이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직업군에 있어서도 모바일에 강한 사무직이나 학생층에서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은 충청도와 대구, 경북 등 이 보수층이 강한 지역에서 또 50대 그리고 또 농업 이런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수십만 명의 지지층, 강한 자발적 지지층을 가진 진노의 대표주자 문재인을 과연 예선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탄핵 이후에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 중도나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의 변화가 오면 가능한데요. 지금 물어보면 3분의 1쯤이 투표에 참가하겠다 하지만은 막상 하려 그러면 그거 등록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도 귀찮고요. 내가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한 표를 찍는 데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건 내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한 표를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딘지 모르게 정치적으로 불편해지거나 사회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으로 묻는 부분하고 실제로 이렇게 이 투표에 참여해서 중도나 보수표가 안희정에 가해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이 결국은 이길 거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1차 투표에서 끝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안희정이 사실상 서로를 검증하기 위해서 서로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쯤은 박이 터지도록 싸워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어제 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는 안희정에게는 노무현 초기 모습이, 문재인은 마지막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말이 돈다고 이 민주당의 비문 소속 의원을 여의도에서 불러서 만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희정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어떤 설도 나오는데요. 초기 모습이나 마지막 모습이나 저는 별 다를 바가 없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고, 안희정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다 노무현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구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